자, 반갑습니다. 중고차 파이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 그대로 오토바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중고차를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중고차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준비해 주셔야지만이 비교적 상태가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게 맞지만 우리 14만 명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분명히 어떠한 개인 사정이 있다거나 해서 좀 예산이 부족하신 분도 계실 거고 꼭 돈이 부족한 게 아닐지라도 이번에 면허를 처음 따가지고 좀 새 차를 뽑기에는 무섭고 그냥 막말로 그냥 여기저기 바꾸고 다닐 그런 연습 카트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100만원대는 아니고 한 300만원이나 400만원대 중고차를 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중고차를 고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꼭 스킵 없이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이미 엔카를 띄워놓은 상태고요. 우리는 100만원대에서 중고차를 사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격 탭에서 가격을 맥시멈 200만원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성능 기록부와 보험 이력이 이렇게 공개된 것만 볼 수 있는 이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도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요걸 체크를 안 해주면은 우리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성능하고 보험 이력 있는지 봐야 되니까 좀 귀찮죠. 여기 체크를 하고 한번 차를 볼게요. 가장 위에 나오는 게 바로 SM5 가스차네요. 안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하려던 차였는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중고차를 하러 처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중고차를 일을 하러 딱 처음에 들어오면은 대부분 차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20대들은 대부분 차가 원래 없잖아요. 근데 이 중고차 영업이라는 게 다른 영업도 그렇겠지만 차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차가 있어 보고 내가 차를 직접 타봐야지 남한테 차를 팔지. 나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남한테 차를 팔 수는 없겠죠. 보험이 뭔지도 모르고 차를 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운전도 잘 못하는데 차를 팔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중고차 영업을 처음에 하러 딱 오면은 저렴한 중고차를 하나 사게 되는데 그런 중고차 딜러 입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선택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 SM5. 지금 보면은 2006년식인데 비록 연식이 지금 15년 가까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 SM5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한번 사진을 쭉 볼까요? 일단은 생김새가 이게 지금 170만 원인데 이 생김새를 보고 누가 이거를 170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일단은 누가 봐도 그럴싸한 중형차이기 때문에 이 생김새 면에서는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은 차예요. 우리가 아무리 100만 원대에서 비교적 저렴한 중고차를 산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작은 차를 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렇게 실내에 한번 들어와 보니까 무려 15년 가까이 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색깔도 굉장히 트렌디하죠. 베이지색이고 이렇게 우드도 적절한 곳에 잘 들어가 있고 나름 정말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 차들에 비하면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 차 가격이 170만 원인 걸 생각하면은 실내 어떤 내장재나 인테리어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 다음은 이제 엔진 룸 사진이고 계기판 보면은 현재 키로수가 15만 5천 킬로죠. 14년 된 차가 15만 킬로 탔다. 그럼 1년에 한 1만 킬로 정도 탄 거기 때문에 키로수는 그렇게 많이 타지도 않았고 그렇게 적게 타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계기판도 굉장히 올드하긴 하지만 또 이런 계기판이 나름 감성이 또 있어요. 옆모습 100만원대 차에서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죠. 옵션이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뒷자리 레그룸도 널찍해요. 실제로 이 차 타보면은 실내 공간이 좁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타이어 상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진상으로는 좀 확인이 어렵죠. 이제 우리가 100만원대에서 차를 사는데 만약에 타이어 4짝이 완전히 민짜다. 그렇게 되면 타이어 값으로만 한 5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은 차 가격의 3분의 1을 바로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차를 살 때는 타이어도 한번 상태를 잘 봐주면 좋겠죠. 기왕이면은 상태 좋은 타이어로. 그 다음은 이 옵션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동 시트도 있고 보니까 엉따도 있죠. 굉장히 옵션이 훌륭합니다. 그 다음 후방 감지기 있고 이거 100만원대에서 썬루프까지 있는 차는 진짜 아마 이 차 말고는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공조 시스템인 것 같죠? 나름 디지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 그리고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하고 보험 이력 띄워놓고 한번 볼게요. 자, 성능 기록부를 먼저 띄웠고요. 이 차는 LPG 차량입니다. LPG 가스 차량이기 때문에 어떤 유류비 면에서 좀 이득을 볼 수는 있겠죠. 대신에 트렁크는 좀 더 좁아요. 쭉 내려보니까
운전석 문짝, 운전석 도어는 교환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도로에서 14년간 지금 운행을 한 차기 때문에 요 정도 껍데기 교환 하나 정도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내려보니까 실린더 블록 그리고 오일팬 이쪽에 좀 누유가 있다고 합니다. 미세 누유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10년이 넘은 차에 대해서 이 성능 기록부만 믿고 우리가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무조건 이런 차들은 거래를 하러 갔을 때 가까운 카센터에서 한번 리프트를 들어보는 게 좋은데, 들었을 때 여기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오일팬 쪽은 좀 더 유심히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오일팬에 진짜로 미세누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작업을 좀 해서 타면 됩니다. 차가 워낙 저렴하니까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이런 누유에 대한 것들은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차가 입고된 날짜를 보니까 2020년 9월 16일 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급을 받은 차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이 아직 안 된 차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좀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중고차 단지에서도 조금 소외된 곳에 주차가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장사를 하는 딜러들도 자리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자리, 예를 들어서 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좀 더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 데는 기왕이면 좋은 차를 많이 놓고요. 이렇게 좀 저렴하고 연식이 좀 있는 차들은 주로 야외라든가 조금 소외된 곳에 주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처럼 이렇게 입고된 지 오래되지 않은 차가 아무래도 외관 상태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깔끔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보험 이력 한번 볼게요. 2006년 등록에 2007년식이고 소유자 변경 횟수가 2회밖에 없네요. 14년이 됐는데 소유자 변경이 많이 안 된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리고 보험사고 이력은 내 차 피해로 2회에 100만원, 그리고 타차 가해는 1회 75만원이 있습니다. 내리면서 상세 내역 한번 볼게요. 이쪽도 한번 봐주면 좋은데 이게 LPG 차기 때문에 렌트 이력이나 택시 이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번에 자동차 용도 이력 정보를 보니까 뭐 영업용 대여나 영업용 일반 사용 이력이 전혀 없다고 나오죠.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 자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려보니까 2006년도 10월 26일 날 최초 등록을 하셨죠. 1대 주인께서 사셨고, 이분이 약 2년 정도 타신 다음에 2년 후인 2008년도 12월 달에 한번 파신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 거래를 했다거나 뭔가 이제 친구끼리 거래를 한 것 같아요. 상사를 안 끼고. 그리고 나서 이 2대 주인분, 2008년도에 사신 분께서 2020년 9월 달까지 무려 12년간이나 운행을 하셨습니다.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인 신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죠. 왜냐면 이제 최초 등록을 하신 분이 2년을 타고 팔긴 했지만 이분이 무려 12년을 운행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분이 한 명이 관리한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연식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소유자 변경이 많지 않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고차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 전손이나 침수 전혀 없다고 나오죠. 없다고 나오지만 워낙 또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항상 제 영상에 보면은 침수차 구별법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꼭 이 침수 부분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내차 보험으로 처리된 내차 사고가 전혀 없다고 나오는데 17년 10월부터 20년 7월까지 약 3년간은 자차를 지금 안 들었죠. 그래서 여기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으로 나오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2008년도에 차를 사신 2대 주인분이 한 10년 정도 가까이를 자차를 쭉 들고 타다가 이제 본인이 봐도 이 차가 너무 낡은 거지. 좀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이제 자차 안 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2017년도부터는 자차를 빼고 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차 보험에서는 처리를 받은 적이 2번 있는데 각각 50만원, 50만원이지만 뭐 부품값 16만원, 부품값 15만 9천원 정도인 걸로 봐서는 큰 사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10몇만원 가지고 뭐 차를 막 뜯어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건 아니고 옆에 도장비가 조금 많은 걸로 봐서는 도색을 좀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차를 가해한 이력도 한 번 있는데 2014년 11월 21일 날이죠. 보니까 부품값 41만원에 뭐 도장비 23만원, 그러니까 웬만한 국산차 뭐 앞범버 정도 하나 갈아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보험 이력과 이런 성능 기록부를 한번 대조해 볼 때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자, 분명히 이 운전석 문짝이 교환이 된 흔적이 있다고 했죠. 근데 보험 이력에는 운전석 문짝을 교환할 만큼의 금액이 찍혀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사고가 50만 원, 두 번째 사고가 58만 원이기 때문에 이 SM5의 운전석 문짝을 통째로 교환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문짝 교환은 이제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좀 현금으로 교환을 했다거나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차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러 가시게 되면은 이 문이 과연 색깔이 좀 차이가 있거나 단차가 있거나 좀 수리가 잘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열고 닫고도 몇 번 해보시고 아니면 또 주행을 할 때 문 쪽에서 뭔가 잡소리가 올라온다거나 이런 건 없는지 밖에서 봤을 때 색 차이는 없는지 이런 거 꼭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